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강승목입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다 지나가는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5월 어떻게 가정에 충실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출연자들도 가정에 충실했는지 궁금한데 5월 한 달 어떠셨나요? 충실하지 않으면 어떨 거야? 일상이에요.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 우리 아들 둘을 네. 나 어디 가서 아들이라고도 안 해. 그냥 화로 2마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알맞는 단어네요. 화로 2마리. 네. 9살, 11살은 화로예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뭐 가정에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를 충실히 하고 있고요. 네. 확인하고 싶다. 효도 이외에는 이제 제가 또 요즘에 프로 N잡러 아니겠습니까? 네. 문화재단에서 또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네. 열심히 기획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참 고생이 멋지다. 많으시네요. 좋을 것 저는 네, 저도 뭐 가정에 충실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저를 뭐 사실 어머니는 저녁 일하시니까 거의 못 봐요.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잠만 자고 그렇게 출근하는데 다행이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하게 거리가 필요해요. 아유, 너무 맞습니다, 자주 만나면 불필요한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 결혼은 언제 하니부터 시작해서. 항상 시간 날 때마다 물어보시기 때문에 아우. 제가 항상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정치폭 1부에서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미 관계가 다시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벌였던 끔찍한 실험이 우리 국민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일에 관련된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서 탄저균과 두창, 패스트, 야토 등 10여 종의 맹독성 생물학 작용제에 대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2016년부터 부산항 제8부두죠. 부산항 8부두의 미군 전용 시설에 세균 실험실이 설치되었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세균 실험실의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민투표 추진위가 2020년 말에 결성되었고요. 부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주민투표 추진위의 전위봉 상황실장을 모시고 이 일에 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치폭 1부 시작하죠. 정치폭. 네, 저희 전위봉 상황실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이 폐쇄 문제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네. 부산항 미군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라는 걸 만들었고 네. 거기에 상황실장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바로 질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네. 2015년 미국이 한국으로 탄저균과 패스트균을 들여오다가 배달 사고가 났었는데 네. 당시 주한미군의 세균 실험 주피터 프로젝트가 좀 알려졌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주피터 프로젝트는 미군의 첨단 생화학 무기 개발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요거는 2011년 오바마 정부 때인데 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네. 생물학 제재와 독소를 활용한 군사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명시를 했었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피터 프로젝트가 추진이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주피터 프로젝트의 장소로 한국이 선택이 된 것이고 특히 부산 같은 대도심 한복판에 미군 세균 시설이 들여오게 된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장소 선정이 된 배경을 미군 쪽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한 인터뷰 자료가 있었는데 네. 한국이 우호적이라서 그리고 네. 세균 시설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경우에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부산항이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예. 그럼 그 의미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네. 이거 수습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나라다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화 전쟁을 대비해서 실제로 기지마다 이런 훈련을 하긴 하잖아요. 그런 네네. 통계를 보고 말을 한 건지 뭐 아무런 데이터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 건지 되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미군 입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네. 좀 이제 다루기 쉬운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네. 그때 국내 정치 상황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었으니까. 네네. 네, 그럼 저희가 일단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 부산항 미군 전용 8두부가 위치한 부산 남구에는 약 한 28만여 명이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예.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시설인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위험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미국의 이제 더그웨이 연구소라고 하는 미군의 세균 시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타주 사막 한가운데에 그것도 지하로 이제 땅을 엄청나게 파가지고 거기서 세균 실험을 진행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위험한 시설이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어떤가 보면 방금 이제 사회자분도 말씀하셨다시피 남구에 28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한복판에 더 네. 넓게 보면은 350만 부산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세균 시설이 들여온 것 자체가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고 가장 최근에 저희도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찾아본 자료로는 2018년에 네.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또 하는데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미국의 비밀 세균 실험실에서 인명 사상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에 73명이 사망자만 이렇게 났고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2018년이고 네. 이게 밝혀지지 않다가 그 그루지아 공화국의 전임 안보 장관이 양심 선언하고 폭로를 해서 네. 세상에 이제 그루지아 공화국의 미군 비밀 세균 실험 시설 존재가 알려지게 됐고 네. 그 전까지는 그 나라 국민들도 몰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과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미군 시설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가 두 가지가 있냐면 하나는 자국 영토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지만 미군과 미 외교관들밖에 출입할 수 없다. 피해법권 지역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유사시에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나라 행정력이 절대 미칠 수가 없다. 이게 있고 네. 둘째는 이 그루지아 공화국의 사고를 낸 이 시설에 미국의 방산업체가 관여하고 있었는데 바텔이라는 방산업체인데요. 네. 이 바텔이 바로 부산항 8부두 세균 시설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텔이 그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사람의 혈액 치료와 독성 물질을 가지고 생물 모기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했다라고 폭로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미국에서 실험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예, 사고가 났을 때 그 미국의 비밀 세균 실험 시설에서 했던 연구가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업체가 부산하고도 같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영화가 따로 없네요. 무슨 네. 예, 들으면 들을수록 좀 기가 막혀요. 네, 기가 막히시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부산 남구에 있는 시설 근처를 보면 한 1.5km 정도 이제 반경을 그어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학교는 5개 이상. 그리고 소름 돋아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뭐 적은 거부터 큰 것까지 해가지고 10개 이상. 엄청난 그냥 주거 밀집 지역인 거죠. 그리고 그 반원을 3km로 좀 확대해 보면 부산역 들어가고요.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하고 뭐 유엔공원, 시민분들 많이 가시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유엔공원하고 한 3.5km 정도까지 반원을 크게 보면은 정말 이제 대단지 아파트 단지인 LG 메트로시티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 완전한 이제 한 3km 정도 범위 안에 엄청난 인구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뭐 우리가 물론 방위체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여기를 타겟해서 만약에 폭발을 해버리면은
예. 네, 조금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게 문제는 네. 미군이 그러니까 전혀 밝혀주지도 않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저희가 시민들이 만약에 그 안에 이제 사고가 생기더라도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도 없고. 네. 결과가 이제 벌어지고 나서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네. 뭐 구르지아 공화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네네. 무슨 일이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알 방법이 없고 사건이 네네.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정부 관련자들이 양심 선언하지 않는 이상 이거 모르고 지나갈 네네. 공산이 크잖아요. 네네. 근데 미군에서 최근에 이거 독소 없다, 괜찮다 네네네. 이렇게 발표도 했다던데 네네네. 지금 사무장님 설명만으로도 전혀 신뢰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미군의 이제 절대 신뢰가 안 가는 점이 네. 부산에서 사례만 보더라도 부산에 처음에 이 세균 실험실 미군의 시설 문제가 불거진 게 2016년이었어요. 그때 미군이 뭐라고 했냐면 네. 이 시설에는 실험도 음. 세균 샘플 반입도 없을 거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샘플이 반입됐었다라는 게 폭로가 되고 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물론 자기네들은 이게 뭐 안전한 샘플이니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2019년에 12월에 반입 사실은 시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은 안전한 시료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시료조차 샘플 반입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밝혀지고 나니까 그래 반입은 했어라고 근데 안전한 거야라고 말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군 전혀 미군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15년 탄저균 배송 사태 때도 네. 처음에는 이번 처음이야 한 번이야라고 미군이 말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그게 아니라 최소 15번 그 앞에 그 균 반입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책임이 부산시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방부에 있는 건지 외교부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인지 뭐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당시 네네. 청와대까지 있는 건지 이게 도대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물론 책임은 그 전부 사회자 말씀하신 전부 그곳에 다 있거든요. 다 있긴 한데 네. 근데 지금 부산 시민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한복판에서 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가 부산시한테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라고 제기를 시민들이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부산시가 너무 안일한 태도로 주민들 요구를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어서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시민분들이 올해 1월까지 작년부터 해가지고 19만 7천 명 이상 네. 이 문제 폐쇄에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서명을 모아서 부산시청에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모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정도면은 시장이 이제 책임 있는 답변 행동 적어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이제 없고 계속 이제 미군이 하는 얘기만 그대로 하시는 거죠. 미군이 안전하다 얘기한다. 그리고 미군은 단 한 번도 한반도에서 세균 실험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 얘기만 계속 시청에서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할. 그러면 그때 그 노릇입니다. 말씀처럼 그 당시 제가 시장을 찾아보니까 서병수 시장이던데 네네네네. 네. 그분도 그럼 지금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건가요? 그때 얘기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오거돈 서병수 시장이었어도 시장 때도 전혀 달라진 게 없고. 네네. 그러니까 아예 언급조차 없었거나 네. 언급조차 안 하셨거나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 그 박희신 시장님, 네, 박형준 시장. 네, 박형주 시장님도 저희가 면담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네네. 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럼 결국엔 답이 없는, 그냥 답을 일부러 안 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문제를 계속 중앙 정부와 부처로 떠밀고 부산시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희봉 실장님을 포함해서 네네. 부산 시민들이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까지 네.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울산에서도 작년에 맥스터 건설 때문에 주민투표를 아. 해봤는데 민간 네. 차원의 주민투표 너무 어렵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정말 피땀 눈물 다 쏟아서 주민투표 성사시켜도 울산 북구도 5만 명 넘게 참여했는데 네. 이걸 너무 가볍게 정부가 무시하고 그냥 네, 추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부산 이게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에서는 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자 말씀처럼 저희가 그 주민들의 요구 서명을 이 미군 세균 실험실에 이제 폐쇄를 투표로 열자라는 요구 서명을 받았었고 그게 네. 이제 20만 가까이 모였던 거고 네. 근데도 이제 부산시가 답이 없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 네. 저희가 이제 그래 뭐 지자체에만 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지자체도 지금 당연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라고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네. 이건 저희가 이제 국방부와 주한미군 직접 이 문제에 사실은 그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주한미군이랑 국방부에게 또 주민들이 네. 항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항의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지방 정부에만 일단 얘기를 하셨고 중앙 정부까지는 안 올라가신 거네요. 아니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으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주로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문제 제기 차원으로 되다 보니까. 네. 정치권도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죠. 중앙정부도 그렇고 미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 올해까지 해서 20만의 부산 시민의 서명을 어쨌든 모았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네. 문제가 이제 더 많이 알려지고 시민들 참여가 이제 단계를 넘어서 엄청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20만의 부산 시민이 서명해 주신 이 힘으로 네. 다시 이제 국방부와 그리고 주한미군에게 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압박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좀 방향을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서 이제 제3조의 시설과 구역 보안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한미군은 계획의 목적을 위해 지방 정부와 직접 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미군에서는 그렇다면은 과연 부산 주민 시민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미군은 단 한 차례도 부산 시민을 대화의 상대로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부산시 지자체와도 이 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전혀 네, 지방의 목소리는 완전히 그냥 듣지도 않고 소통을 한 적도 없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이 소파 협정 자체를 무시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된다라는 강제성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자세히 이제 문구 소파 협정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 네. 주한미군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되게 문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에게 분명한 의무를 지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조항들에 보면 협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소파 협정이 개정돼야 된다고 몇 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안 되는 이유도 주한미군이 힘이 더 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애초에 처음 맺어질 때부터 너무 불평등하게 맺어진 거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민과 시민사회들의 목소리는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권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미군의 문제는 정치인들도 네. 어려운 문제다라고 좀 치부를 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 당시 시장님이 서병수 시장님이 지금 서병수 국회의원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느 지역인지 제가 좀 부산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의견 가지고도 서병수 의원한테도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희가 최근에 그런 적은 없고. 당시 시장이실 때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행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이제 1심 결론이 네. 곧 있으면 나오는 단계인데요. 6월 18일에 네.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제 부산시가 이 문제를 다룰 사안인지 지자체 사무인지 아니면은 부산시를 넘어서 뭐 국방부 중앙정부의 문제인지 뭐 국가 사무인지 이렇게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럼 약 한 달 뒤쯤이니까 저희가 결론이 나게 되면은 한번 또 좀 연락해서 네,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저는 얘기를 쭉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라고 얘기하면서 부산은 국가사무라고 정부로 넘기고 네, 예. 맞습니다. 계속 떠넘기면서 시간 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핵심은 이제 소파거든요. 한미 주둔군 네, 지휘 네. 협정을 개정하고 네.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혹시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부산 대책이나 부산 시민사회 단체가 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지점이 있나요? 일단은 여전히 이제 소파 협정 구조에 미합 중국, 그러니까 미국 군대의 탁송 수화물은 네. 한국 정부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네. 미군의 이제 군수물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검역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균 시료가 들여오더라도 네.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는데 이게 한국만 그런가요? 지금 일본에도 똑같이 미군 기지가 있고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 한국 규정만 그런가요? 죄송한데 제가 다른 나라까지는 저희 팀에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자세한 네. 저희가 한 번 더 모르겠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주한미군에게 빌려준 공여지, 네. 뭐 기지 시설과 이제 기지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 기지 안에서 주한미군이 무슨 일을 벌이든지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세교 시설도 만들고 뭐 환경오염도 시키고 하고 있지만 네.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벌이는 일들이 만약에 국민의 이익에 침해를 한다,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주피터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이 소파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탁송 군사 수화물에 대한 네. 검역 권한 없음 그 부분하고 네. 그리고 공여지 안에서의 네. 이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찝으면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생각보다 많이 투표를 안 해두신 것도 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 집 앞마당에서 지금 이런 실험들이 몇 년째 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산 뭐 언론에서도 충분히 많이 그 뉴스를 내보냈겠지만 이게 투표율이 부산 시민의 거의 한 300만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조금 저는 많이 아쉽네요. 이게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국 속에서 네. 좀 작년에 이제 보시면 한 올해 1월까지 작년 10월부터 한 100일간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반대로 부산 시민들의 아주 열화와 같은 참여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뭐냐면 이제 100일 정도의 좀 한정된 시간에 네. 코로나 이제 상황이라는 조금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시민들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네. 우리 아파트에서 또 이 서명 용지를 넣어달라. 그럼 네.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아파트들에서도 막 이제 서명을 막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발적 참여가 막 이어지면서 이제 20만 가까이 서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부산 시민들이 나서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게 정치권하고 지자체 뭐 정부가 저렇게 내몰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역시 시민들은 네. 시민들의 힘을 믿고 하면은 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런 오히려 이제 확신을 가지는 시기였어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기도 한데 네네. 오늘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절대 뭐 미군도 그리고 정부도 뭐 지자체도 만 바라보고 저희가 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부산 시민들이 이 네. 문제의 주인이고 시민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나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네. 시민들 목소리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1심 선고 공판이 지나고 난 네네. 후에 한 번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이 내용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이거 믿고 있을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네. 정황이 포착된 것만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네. 미군이 계속 지금까지 일을 꾸며오고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까운 그루지아 공화국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그렇죠. 있듯이 네. 아주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전희봉 상하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일단 이 실험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그렇죠. 것에서 시작해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 사막 한복판에서 자기 나라에선 진행하면서 자국 내선 그런 실험 위험해서 안 한다고. 네. 예, 대한민국에 이런 실험실을 만들어서 남모르게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네. 태인 씨는요? 시민의 알 권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에서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 자체가 언론이 많이 썩었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조만간 이제 뭐 톰 크루즈나 다니엘 크레이그나 맷 데이먼이 한국에 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들이라서. 네. 이 참 상황을 들으면서 너무나 좀 부산시에서부터 안일한 대처가 좀 안타깝고요. 6월 18일 1심 결과가 난다 했으니까 저희가 그때 이후로 한 번 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정치푹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